예, 저도 먹어봤습니다. 맵고 달고 짠 음식, 뭐 우주의 기운을 느꼈지만 참 자극적입니다. 자극적인 게 건강에 좋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마라탕후루, 그러니까 그 맵고 짠 마라탕 먹고 달콤한 탕후루로 입가심하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마라탕후루라는 용어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데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허양임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분당차병 화양입니다. 예. 저도 탕후루를 어제 먹어봤습니다. 거리마다 탕후루 참 많이 보이는데 교수님 혹시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안 먹어봤고요. 예, 유행하는 건 알고 있고, 저희 아이도 맛있다고 자꾸 사달라고 그래서 예. 제가 못 먹겠느냐고 사실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교수님이 아이를 먹이는 것도 조심스러울 정도로 이제 사실 그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인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탕후루 말입니다. SNS 보니까 그 직접 만들어 먹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료를 보면 과일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다 설탕에 물엿까지 녹여서 바르더라고요. 딱 봐도 너무 답니다. 이만한 그 당분을 한꺼번에 다 섭취하게 되면 혹시 몸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조사 결과를 보면 탕후루 하나에 들어있는 당의 양이 25g 정도가 되는데 네. 사실 권장 섭취량, 하루 권장 섭취량이 50g 정도가 돼요. 그래서 사실 탕후루 한 개만 먹어도 절반 이상을 먹는 거고 음, 가급적 성장기에는 단순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음, 만드는 재료를 보면 물엿이나 설탕 자체를 과일에 입혀서 과일에 들어있는 자연당인 과당뿐만 아니라 단순당인 설탕 섭취가 너무 높아서 정말 문제가 되고요. 음, 이렇게 갑자기 당을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우리 설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데 예. 이렇게 계속 인슐린 과도하게 분비가 되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당뇨의 위험도 올라가고 당연히 열량 섭취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만의 위험이 높아지겠습니다. 당뇨와 비만의 위험이 있다라는 경고를 좀 해주셨고요. 그런데 뭐 사실 단 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탕후루 한두 개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먹어야 위험한 건지 당 섭취에 대한 그 기준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 권장 섭취량을 이제 2000칼로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예. 10% 이하로만 단순당 섭취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음. 그렇게 계산을 하면 하루에 50g 정도입니다. 하지만 당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설탕이나 인공으로 들어가는 이런 첨가할 때 들어가는 첨가당만 우리가 당을 섭취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우리가 먹는 밥이나 그 생선이나 고기 같은 이런 음식을 만드는 재료에서도 계속 첨가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러 설탕이 묻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는 건 당연히 당의 섭취량이 기준량보다 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자연에 있는 당 섭취만으로도 사실 필요한 양을 섭취하기 때문에 음. 가급적이면 줄여서 먹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들이 단맛 나는 음료나 이렇게 설탕을 묻힌 음식은 되도록 먹지 않아야 권장량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콜라에도 제로 콜라가 있고 일반 콜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탕후루도 인공 감미료를 쓴 제로 탕후루가 또 등장했더라고요. 이거는 혹시 먹어도 괜찮을까요? 근데 인공 감미료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당의 섭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입에서는 달고 실제 당이랑은 좀 당분 섭취를 줄이는 용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건데 네. 사실 인공 감미료 자체도 사용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장기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입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 일부러 또한 하나 문제는 인공 감미료로 만든 음식이 당류 섭취료는 줄 수는 있지만 단맛에 대한 니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단맛을 찾게 되는 것에 대한 자극은 될 수가 있어서 음, 가급적이면 입에서 달게 느껴지는 음식을 피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인공 음. 감미료 들어있는 로 사용한 탕후루도 피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단맛을 자극시켜서 계속 찾게 된다라고 짚어주셔서요. 마라탕후루라는 신조어가 나온 배경이 마라탕, 매운 자극적인 걸 먹고 그 다음에 달콤한 탕후루를 입가심을 하고 여기에다가 하나 더 3종 세트가 붙었는데 마지막에 시원하게 스무디로 마무리를 짓는 네. 거래요.
말씀 들어보면 자극적인 음식은 중독성이 있고 사실 매운 거 저도 자주 즐겨 합니다만 한 번 먹으면 자꾸 먹고 싶고 또 생각나고 이런 중독성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매운 음식이나 단맛 음식,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이런 음식들을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면 예. 사실 뇌에서 도파민이나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음. 레벨이 떨어지고 나면 또 먹고 그래서 다시 기분 좋은 느낌을 느끼고 싶고 그래서 음식에 대한 중독이 생기는 거고요. 예. 탄수화 중독, 당 중독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 음.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즉각적인 기분 좋은 느낌이 나기 때문이에요. 음. 얼핏 지금 슬라이드 지나갔지만 우리가 아까 탕후루만으로도 다 권장 섭취량의 절반을 먹게 되고 스무디 같은 경우는 종류마다 차이는 있지만 권장 섭취량이 50g을 초과하는 스무디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마라탕을 먹고 탕후루를 먹고 스무디까지 먹게 되면 정말 하루에 필요한 영양을 초과하게 되고 또 하나 음식 중에서 이제 나트륨 우리나라 음식 자체가 나트륨 섭취가 높아서 짜게 먹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도 어린 시절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 마라탕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이 2000mg, 2g입니다. 소금 기준으로 5g이 사실 하루에 권장 섭취량 나트륨 2g 미만이 권장 섭취량인데 한 음. 그릇만 먹어도 권장 섭취량 훨씬 초과하게 되겠고 음. 사실 이건 성인 기준이라서 소아청소년 시기에는 조금 더 적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음. 이렇게 3종 세트를 먹게 되면 건강에 굉장히 미해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단고 짠 음식에 중독이 되면서 성인이 돼서도 그런 음식만 찾게 되는 습관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말씀하시면서 그래픽이 같이 나갔는데 연령별로 가장 많이 배달한 그 주문 메뉴를 봤더니 1위가 마라탕이더라고요. 근데 마라탕 맵고 짜지 않습니까? 나트륨이 정말 짚어주신 것처럼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 그 아예 먹지 말라고 하기에는 이미 아이들을 말릴 수 없는 수준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만 먹어라 이렇게 적정량을 좀 권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기준을 좀 제시하면 좋을까요? 한금세 아까 2000 하루 권장 섭취량 2000mg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만약에 마라탕을 먹게 되면 사실 대부분의 나트륨은 국물에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찌개처럼 마찬가지로 음. 마라탕을 먹게 되더라도 가급적 국물은 적게 먹도록 덜 먹도록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대안인 것 같고 음. 되도록이면 횟수도 줄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사실 음. 맵다는 느낌은 우리가 혀에서 통각을 느끼는 건데 아프다는 느낌이 맵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예.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런 음식에 이제 노출이 자꾸 되다 보면 맵고 달고 짜고 이렇지 않으면 음식이 다 맛이 없는 거예요. 음. 특히나 건강에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야채나 이런 그다음에 좋은 단백질 식품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의 선호는 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줄여서 건강한 식단에 대한 입맛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최소한 줄이되 먹으려면 국물보다는 채소 같은 건더기를 좀 건져 먹어라라는 조언을 해 주셨어요. 앞서 이제 이렇게 맵고 달고 짠 음식을 먹다 보면 비만이나 당뇨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중고등학생의 비만율 현황을 보니까 소아청소년의 비만율이 점점 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성인기까지 계속 이 질병들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비만 현황에서 전반적인 비만 유병률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예. 특히나 소아 청소년 그리고 청년기 비만율이 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음. 데이터 보시는 것처럼 10년 사이에 2배 이상 급증을 했고 거의 소아청 고도 비만 같은 경우가 더 빨리 늘고 있어서 문제인데요. 예. 고도 비만이 되는 어린 시기에 이제 되는 이유는 결국은 비만해지는 환경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또 비만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단 음식에 대한 음식, 그러니까 우리가 열량은 높고 그다음 영양소는 적은 음식이 유행을 하고 그런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환경 자체가 이런 소아청소년 비만을 유발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소아청소년 비만의 문제는 단순히 지방의 지방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방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음. 특히나 고도 비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인기에 비만할 확률이 84%까지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비만을 예방을 하고 이런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이나에 대한 선호도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음식, 간식을 꼽으라면 마라탕과 탕후루 그리고 스무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실제 배달앱이랑 또 포털에서 10대들이 가장 많이 주문을 하고 검색하는 메뉴들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단짠단짠의 조화라서 큰 인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을 즐겨 먹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는데 자칫 당뇨나 비만에 걸리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라탕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과 비슷한 나트륨이, 또 탕후루와 스무디에도 하루 권장 섭취량에 다다르거나 넘어서는 당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위염이나 당뇨, 또 비만 등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은 먹으면 더 많이 원하게 된다면서 청소년 자녀들 식습관에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다음 달 5일부터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4,100여 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구 공립공원, 놀이공원, 캠핑장, 기차역, 버스터미널 주변 음식점 등이 점검 대상이며 특히 최근 매장이 급격히 증가한 탕후루 음식점이 점검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음식점이 소비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는지, 비위생적인 식품을 취급하는지, 방충시설을 설치했는지, 냉장, 냉동시설 온도를 준수하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점검 대상 음식점에서 조리 및 제공되는 탕후루, 샌드위치, 약과, 햄버거 등 조리식품 200여 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해 식약처는 가을 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5,65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했습니다.